心感应、动脉感应。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자, 또 최근에 저희가 기대하던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림보와 액시던트로 극찬에 맞지 않았던 그 스타일리시에 아주 정평이 난 정바우루이 감독의 신작이라서 또 특히나 이미 이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제목도 구룡성체야. 아하. 되게 믿음직한 감독의 너무 흥미로운 소재, 구룡송체라는 이 너무 매력적인 공간. 여기는 뭐 이제 이미 숱하게 그동안 많은 홍콩 영화와 그리고 이제 뭐 일본 만화에서도 막 다 항상 항상 뭐 공각기동대라던가 네. 뭐 그다음에 그 블레이드 러너 뭐 네. 그런 작품의 그 배경의 모티브가 된 네. 그런 아주 뭔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장소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세계적인 마굴, 막 옛날에 그 쇠무 같은 게임에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뭐 크라임 프리맨도 거기 나오고 구룡성체가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형태의 빈민가 이제 슬럼인데 근데 저는 약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지점이 뭔가 그런 그 마굴 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제 독특한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계속 살긴 네. 살았다는 게 그런 장소에서 살았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의아하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곳이 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불법 증축과 이제 막 네. 정말 그러니까 무슨 뭐 계획하고 빌딩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계속 쌓아 올리다 보니까 막 어떤 네. 그런 희한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건데. 그렇죠. 네. 근데 그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무규칙성이 뭔가 희한하게 근데 왠지 모를 매력이 되는 약간 네. 그런 공간. 물론 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세계 건축사 역사에서도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를 다 밀고 이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네. 그 건물을 남겨뒀으면 더 좋지 않을까 건축 그 역사의 그 길이 남는 자료가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뭐 또 그렇고 행정적으로 이제 흉물스러우니까 또 이제 그런 과거에 뭐 그런 거 다 네. 포함해서 그냥 저거 네. 저 보기 싫은 거 밀어버리자고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느낌인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막 그 범죄자들이 다 거기 숨어들고 완전히 어떤 카오스 이제 그런 데다 보니까 뭐 또 그런 공간을 계속 냅둘 수는 또 없죠 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뭔가 그런 미디어에서 그렇게 다뤄질 정도의 어떤 매력적인 공간인 것은 틀림없지. 그러니까 이제 거길 소재로 막 무한한 드라마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막 설계도랑 다 그려갔다고 네, 네, 거기 지도를 만들었잖아. 구룡성체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계획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저렇게 짓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 진짜로 어디가 어딘지 찾아 나올 수 없는 완전 미로와 미로, 같은 예. 곳이 거니와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처음에는 크기가 작았다가 점점 계속 지어지면서 네. 위로도 높아지고 옆으로도 네. 이제 부피도 확장돼서. 계속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이제 그 겉에 쪽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햇빛조차 들지 않고 통풍조차 되지 않는 곳인데 그나마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지역이 이제 기후가 온난해서 그나마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정도지 거기에 만약에 추워가지고 겨울에 이제 다 문 닫고 뭐 히터 켜야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첫 장면부터 구룡성체가 그 부감도로 뭔가 그 CG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야, 저 정도로 화려했었나 싶어서 이제 제가 실제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되게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찍은 거 보면은 굉장히 개성 있으면서 뭔가 좀 멋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는 네. 그런 샷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사이버 펑크의 네. 좀 모티브가 되는 그렇죠. 예, 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고 막 그 실제 영상도 네. 원래는 그 거기가 뭐 아무 법적인 뭐가 없는 데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거기 이제 그 공항에 그 근처에 있는데 비행기가 진짜 그 건물에 막 닿을락 말락 아주 낮게 네. 내려가죠. 그 실제 그 항공기 파일럿들이 거기가 진짜 되게 고난이도라고 네. 얘기했었던 이제 그런 정말 참 그런 카오스틱한 맞아요. 그런 공간인데 근데 그런 매력적인 소재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 감독이 네. 이 영화를 만든다고? 아하. 그래서 또 이제 뭔가 우리는 약간 림보 같은 음. 이 감독이 워낙 어떤 그런 현실적인 이제 그런 연출과 좀 어둡고 느와르적인 걸 잘하니까 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갔는데 초반에 보고서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약간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네. 예. 그래서 저도 약간 뭐 굉장히 이제 극사실적인 약간 앵들의 약간 그 당시에 있었던 치외 법권의 얘기를 이렇게 네. 다루는 거에 아닌가라고 이제 대충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 약간 뉘앙스는 그런 것 같았는데 거기서 이제 격투씬이 나온 거를 보고 이거 약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겠구나. 이거 환타지 무협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는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또 이 감독이 또 이런 걸 또 작정하고서 또 이렇게 만들었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의외였는데 저는 그 단연코 재미면에서 그 오래 봤었던 어떤 영화들보다 거의 어깨를 어떤 영화랑 견주어도 이 정도로 재밌기는 힘들다 싶을 정도로 꽤 재밌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워낙 이제 카리스마 있는 멋있는 배우들이다 보니까는 이 옛날 이제 고전풍의 약간 그 느와르적인 내용에다가 무협의 스타일로 이제 액션을 연출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쟁쟁한 배우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저의 그 뭔가 가졌었던 이 고정관념은 다 내려놓고 이 액션에 빠져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추구하는 건 익스트림한 재미였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림보나 액시던트에서 기대했던 그게 아니고 익스트림한 재미인데 지금 네. 이것도 어차피 이 감독이 되게 잘했기 때문에 음. 나는 뭐 내가 생각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네. 너무 만족했다. 그렇다.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뭔가 옛날 90년대 홍콩 영화의 그 어떤 그 쾌감을 맞아요. 다시 한번 전 느꼈어요. 네. 되게.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라진 구룡성체, 그러니까 사라진 과거의 어떤 뭔가 추억, 이 장르도 뭔가 그 감독이 한마디로 네. 과거 홍콩 영화의 액션을 그러니까 영광의 시절을 다시 내가 한번 재현해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아마 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홍콩식 액션인가.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 한마초 싸우고 막 이렇게 날라댕기고 그 와이어 액션 이런 거 네. 과장된 한번 빡 맞으면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딱 그런 느낌의 나는 게 오랜만에 진짜 이런 걸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저희처럼 이제 어떤 옛날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는 최고의 영화였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주인공이 뭔가 이제 어떤 이제 약간 암흑 파이터 이제 어둠의 아마도 뭐 이제 내기 걸고 막 이게 돈 걸고 하는 막 그런 싸움 네. 이제 지하 세계 싸움 같은 걸 막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바로 여기서 홍금보가 처음부터 나오죠. 네. 그래서 미스터 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딱 그 주인공이 이제 찬로쿤이라는 애인데 네. 얘를 눈여겨 보더니 너 쓸만할 것 같아.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는데 이제 주인공은 그걸 거절을 합니다. 네. 근데 그냥 거절했다고 이제 이 건방진 자식 이래가지고 그 홍금보 눈에 이제 눈 밖에 나가지고 쫓겨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구룡성체로 이제 도망가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시작할 때 이 많은 인명이 나와요. 뭐 사이클론과 뭐 레이와 뭐 찬짐이 어쩌고 저쩌고 서로 무슨 뭐 반목을 했는데 뭐 네. 그 살인왕 찬짐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처음에 보면은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름이 되게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뭔 소리인가. 그리고 나는 나 전부터 내 홍콩 영화 리뷰할 때 가끔 영어 이름 나오잖아. 네. 그러면 이게 대체 원명이 뭐길래 그 누구는 약간 우리가 친숙한 한자식의 이름이고 네. 누구는 사이클론 무슨 뭐 레이 이러니까 네. 이거 인명을 뭔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지. 그러게요. 근데 그 배경 홍콩인데 이름 사이클론 좀 이상하잖아 약간.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 구룡호치 안에 몇몇에 이제 그 패거리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누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이겼다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뒤에를 가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 뭐 사이클론이 누군지 레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구룡호치가 이제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미스터 빅 패거리들이 이제 못 들어가죠. 왜냐면은 저기는 사이클론 구역이야 이래가지고 네. 또 이제 갱들끼리 그 영역 네. 확실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 처음에 그거 찬로쿤이 그 싸움할 때 그 막 이제 디스코 약간 옛날 음악 나오는 그 원래 곡 이름 뭐더라 그거. 그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유명한 노래고 그 왜냐 우리나라 그 번안곡도 있고. 네. 우리나라 노래 중에 뭐
모두가 뭐였나봐 그랬나봐 나나나나나나나 그 노래는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뭐그 굉장히 친숙한 멜로디에 네. 저 노래는 너무나 익숙한 저 노래는 뭐지 네. 아마 찾아보면 금방 네, 나올 찾아보면 텐데 나올 텐데 뭔가 음악이 되게 친숙해가지고 근데 뭔가 또 그 중국말로 하고 있길래 되게 저 노래는 되게 모든 나라에서 약간 번안곡이 나왔나 보다. 얘가 지금 또 이제 좀 이게 꼬이는 게 뭐냐면은 그 미스터 빅한테 나는 당신 밑에 들어가는 그 흥미 없고 저 이겼으니까 돈 주세요. 그 돈으로 나 그 위조 신분증 만들 거니까. 근데 애초에 이제 그 지역에서는 미스터 빅이 이제 그 지역의 짱이기 때문에 네. 그런 위조 신분증도 어차피 미스터 빅이 하는 거라서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네.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는 언제 찾으러 와.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쪼잔하다고 생각했던 게 거기서 이제 내기 파이터에서 이겨가지고 그 돈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이거 내 밑으로 들어와 그랬는데 싫다 그랬잖아.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미스터 북이었으면 그 돈도 주고 내가 어차피 이거 만드니까는 내 밑으로 와 이렇게 하고 포섭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야 신분증 내가 만드니까는 이 돈을 거기다 넣더라고. 돈 넣고 신분증 찾으러 와. 그래서 야씨 그래도 미스터 빅인데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그 왕초치고는 이름이 빅인데 네. 그리고 풍채도 좋은 사람인데 근데 스카웃을 하려면 좀 좋은 대우를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돈은 신분증으로 퉁친다 약간 네. 이런 거니까는 네. 좀에 그래서 아무튼 찾으러 갔더니 누가 봐도 너무 허접한 무슨 뭐 종이로 이렇게 종이로 대충 그림 뭐 신분증을 줘가지고 이건 너무 가짜잖아 그러니까는 미스터 빅의 오른팔이 있어요. 네. 그 신복이 있는데 약간 머리 긴 추성훈 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딱 하는 야 가짜니까 그러면 가짜 티가 나지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주인공을 이제 연맹 그 주인공이 네.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걔들이 이제 막 그 작업장이거든. 그러니까 네. 막 그 돈 네. 세탁해가지고 막 그 자루에 담아두고 막 이제 걔네가 파는 마약 막 이렇게 네. 그런 보따리가 막 있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딱 그 이제 주인공이 그거 보고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듯 하다가 빡쳐서 돈가방을 네. 들고 튀죠. 그 중에 아무 보따리나 딱 그냥 네. 스틸해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 음. 도망가서 이제 걔네 쫓다가 그래서 이제 구름통째로 들어간 건데. 네. 근데 지금 하필이면 이제 그래서 구름통째 들어와가지고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어? 돈이 아니라 마약인 거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얘는 지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라도 팔자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구름통째 안에서 그 마약을 팔려고 했는데 당연히 또 이제 그 안에서의 또 그 어떤 이제 규칙과 네. 세력이 있을 텐데 거기서 또 그 마약 거래를 하려고 그러다니까 바로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쫓기고 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이 영화가 내가 기대한 그런 장르가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 아니 저는 약간 여기서 이제 격투씬이 처음부터 몇 개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킥복시 그 네. 지하에서 이제 하는 그 격투기 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쫓기면서 이제 버스 씬이 살짝 나오고 그렇지. 예. 그때까지만 했어도 저는 사실적인 액션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리얼 액션. 예. 네, 가깝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 구룡성취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좁은 골목에서 이제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쫓겨서 이제 이발소에서 싸움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무협.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빡 치면 사람이 날아가고 뒤에 부딪히면 막 벽이 깨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약간 내가 생각한 거랑 뭔가 다른 거 같은데. 갑자기 엄청난 과장된 액션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그 이발소 가기 전에 이제 약간 또 니폰필 나는 네.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걔가 그 신이란 애인데. 네, 오토바이 타고. 네. 나는 그 배우는 진짜 약간 좀 옛날 일본 배우 좀 풍이라서 약간 그 기무라 타쿠야나 약간 그 안도 마사노부과의 약간 얼굴이라 네, 가지고 잘생겼습니다. 네. 잘생겼고 그다음에 약간 좀 헤어스타일이 단발 정도 네. 느낌인가 뭐 엄청 길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 머리인데 네. 굉장히 잘 어울리고 딱 봐도 눈에 띄게 얘는 뭔가 무슨 역할 하나는 할 것이다처럼 생겼습니다. 네. 왜냐면 그 머리 스타일이 이제 내가 얘기한 그런 일본 남자 연예인들이 네. 한동안 그 머리를 많이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 사람은 되게 니폰필이다 약간 홍콩 배우인데 음. 그래서 이제 그 걔랑도 이제 막 그런 격투씬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막 그 버스 때도 그랬고 약간 뭔가 주인공이 굉장히 약간 13구역 틱한 되게 그 파쿠르 약간 아크로바틱한 액션이 나와가지고 와 이거 되게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화려한 액션이 나오는데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이발소로 들어갔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네. 이제 고천락이 나와가지고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이발소 그러니까 평범한 이발소 주인으로 보여서 네.
이제 노인으로 보이니까 인질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딱 그렇게 이 사람으로 인질로 자꾸 협박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이게 절정 고수였지. 저는 그 장면에서 처음에 딱 진짜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한번 내리치고 벽에다 내다 꼽잖아요. 네. 그리고 날아가잖아. 근데 딱 담배가 떨어지는데 그거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피우는데 와, 그 카리스마 진짜 쩔었습니다. 처음 그 장면 어, 너무 과장돼가지고 나는 옛날에 그 고전 무협을 보는 듯한 약간 네. 내가 이 담배가 떨어지기 전에 너를 처리한다. 날리고 담배가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탁 잡아가지고 다시 딱 무는데 절정 고수. 우와. 그 전까지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 고철나게 그거 한 순간부터 아 이거는 이제 현실이 아니다. 네. 무협이다 이거는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따지면은 이 구룡성체라는 공간이 무협의 어떤 그 무림인 거야. 네. 무림이고 그 미스터 빅 뭐 사이클론 추영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각 이제 그 무림의 당파 그렇죠. 뭐 무당파 약간 이런 것처럼 이제 한마디로 그 현대판 무협 판타지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걸 이 구조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음. 그러니까 배경은 말로는 현대인데 현실성은 1도 없고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이제 그런 가상의 뭐 그 그런 공간에서 거죠. 예. 각 지역이 나눠져 있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당주. 그 다음에 당주 맞아. 를 따르는 밑에 맞아. 이제 뭐 젊은 피들 후계자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고천락이 그렇게 딱 그 구룡성체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보스야 보스. 그렇죠. 사이클론 이제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근데 네. 좀 여기서 이번에 그 고천락이 되게 약간 머리 허옇게 딱 돼가지고 올백했는데 저는 아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고천락처럼 저런 스타일링을 해야겠구나. 이게 약간 좀 선후 관계를 따지기가 좀 애매한데 물론 이제 이게 뭐 당장에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뒤인데 뭔가 제가 지금 요번에 그게 좀 용과 같이 에잇이랑 공통점이 느껴진 장면이 있는데 일단 왜냐면 이 고천락의 스타일링도 그 용과 같이 에잇에서 그 키류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옛날 과거의 복장을 입고 올백머리 그 복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은 그 주인공 동료들이 어촌에서 약간 이제 한마디 이 몰락한 주인공들 네. 약간 근데 그것도 용과 같이 해서 그 주인공 동료들이 어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지 이거 둘이 왜 서로 아니면 둘 다 약간 조폭물이라 그냥 나올 수 있는 한계 거기서 막 거긴가 싶긴 한데 좀 약간 너무 그 용과 같이 팔탄과 좀 기시감이 느껴져가지고 공통점이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서로 뭐가 서로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조폭 누아르다 보니까 그냥 이게 공통점이 된 건지 네, 아무튼 전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천락의 그 사이클론 이제 그 캐릭터가 찬로쿤을 받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약간 뭐 좀 뭐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저 자기 신분증을 만들겠다는 이제 일념으로 본의 아니게 이런 어떤 불법적인 이런 곳으로 왔지만은 네. 자기는 어떻게든 신분증을 사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떳떳한 이제 그 홍콩 시민이 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처음에 나왔었던 구룡성체의 모습은 이제 겉 외벽 쪽을 보여주니까는 굉장히 크고 뭐 웅장하고 약간 그다음에 이제 현란한 네온 사인 게 같은 게 있으니까는 뭔가 약간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가 이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이 휘말리면서 이제 막 싸우고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그 안쪽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걸 아마 뭐 CG 플러스 세트였을 텐데 그 세트 구현을 진짜 너무 기막히게 해놔가지고 그 낡은 건물의 그 내벽, 그 다음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진 나와 있는 바깥쪽에 이제 파이프와 그 전선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말 어지러운 싸우다가 뭐 창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처마 같은 거 밟고 도망가기도 하고 네. 별의 별신이 다 나오는데 와 그거 보고 저는 야 이거 미술팀이 고생을 어마무시하게 했겠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구룡성체를 재현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이거는 대체 이거 어떻게 했지 싶을 네. 정도로 와 정말 네. 그 안쪽을 묘사해 놓은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말 그 어둡고 축축하고 네. 그 재래시장보다 훨씬 더 재래한 네. 그 비주얼 그치. 저리 가라 할 비주얼. 근데 막 거기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가 막 홍콩이가 보면은 막 좁아 터진 집에 막 네. 10명 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본 홍콩 영화의 그런 아파트들도 거기보단 나은데잖아. 네. 구룡홍채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막 옛날 유독한 어느 영화 보면 막 무슨 3층 침대 막 서로 막 완전히 무슨 뭐 사람들 저런 좁은 데서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 더 정말 그러니까 주인공도 막 그
양철 네. 지붕 위에서 막 자고 이러잖아 막 되게. 그치.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흘러 들어왔지만 주인공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묵묵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다 그 뭐 그 신이도 그렇고 사이클론도 그냥 이제 뭐 눈여겨 보지 않았는데 저놈 참 되게 사람이 괜찮구만 약간 성실한 녀석이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모습을 약간 기특하게 여긴 사이클론이 오늘은 고기덮밥 하나 사줄게 하는데 나는 근데 그거 고기덮밥 그래서 이제 왜냐면 얘가 맨날 그렇게 막 끼니도 거르고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이제 정말 악착같이 네, 네. 돈을 모으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악바리 정신으로 네. 대충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는 빵으로 이제 네. 끼니를 때우고 대충 이제 먹고 있는 거를 사이클론이 보고 있다가 오늘은 고기덮밥 사줄게. 네. 그 밥을 사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밥을 허겁지겁 막 먹는 장면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뭔가 그 영웅본색에서 아. 그 주윤발 주차장에서 네. 도시락 먹을 네. 때 난 그 느낌이 나가지고 막 먹는데 어떤 그 울컥하는 네. 먹다가 울컥하는 거 약간 그리고 아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아.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니까 그 막 밥 먹다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밥도 안 먹고 일하냐 그러니까 신분증 사야 되니까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착실하게 하면은 넌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밥 먹다가 으흑 약간 이제 그리고 뭔가 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약간 사이클론 형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약간 과장돼 있어도 사실 저는 되게 스토리가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되게 스토리가. 그러니까는 액션 씬은 과장돼 있는데 네. 사람들의 뭐 인간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사실적인 네. 그런 것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액션 장면만 빼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딱히 거부감이 들. 그러니까 원래 이 만한 감독이 건 잘하던 거를 난 되게 잘했다고 네, 생각해요. 지금. 맞아요. 그 인간관계 그런 감성적인 그런 거를 되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 나도 아 사이클론 형님 그렇죠.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니까. 네. 내가 찰로쿤이었어도 나는 아 사이클론 형님을 섬겼을 것이다 나는.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 리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형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보고 있으면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찰로쿤이었어도. 그리고 찰로쿤이 그 정도의 인물인 거를 거기 있는 모든 사는 구룡성체에 사는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제일 처음에 그 이발소에서 된통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였는데 그리고 나서 밑에서 이제 혼자서 쭈그리고 막 있을 때 저쪽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작은 이제 거기 사람들만의 정을 느끼는 그 커뮤니티가 순간 있어서. 예. 그런 것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 저기 빨간 창틀 있는데 그 집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라고 도와줄까라고 해서 갔더니 그 이발소잖아. 이런 아까 처음에 만났던 그 양반이잖아. 내 팔 부러뜨린 양반.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이클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두텁다는 그렇지. 거죠. 예. 그래서 이 영화의 그 구조상으로는 물론 이 구룡성체라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헬이지만 그 안에서의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그래도 여기가 내 고향, 여기가 내 집, 네. 약간 그렇게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그게 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든 게 이 사이클론이라는 어떤 그렇다. 이 지도자의 네. 리더의 어떤 뭐 인망이라고 해야 되나 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러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찬로쿤도 어떤 그 사이클론의 당당한 이제 어떤 약간 그 신복 중의 하나로서 네.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나 이것도 좀 이거 보면서 아저씨가 생각났는데 우리나라 아저씨 그 원빈 나왔던 거. 네. 왜냐면 이제 여기서도 그 찬로쿤이 일을 하는 그 식당에서 또 꼬마 여자 아이가 막 반죽을 막 하고 막 이제 일하는 여자애가 있어. 근데 그 여자애가 역시나 또 이런 배경이 그렇듯이 그 여자애의 엄마는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런 유흥과 이제 좀 이제 매춘의 네. 그 종사를 하고 있고 왜냐면은 그 아저씨에서 그 소미 엄마가 소미 엄마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그 마약 중독돼 있고 네. 그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 꼬마 여자의 그 엄마도 이제 뭔가 그 손님 중에서 진상 손님이 있어가지고 진상 손님 막 폭행하고 이랬는데 네. 그 이제 죽였죠 그 꼬마 여자의 엄마를 네, 맞아 죽었죠. 네.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찰로쿤이 보고 있다가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구룡성체 안에 그 구멍가게 가가지고 이제 그 동그랗게 링형의 이제 그 사탕을 사서 나는 처음에 아, 저 사탕 사가지고 여자애한테 주려고 그러는 건가? 자 꼬마야 이거 받아 하면서 이제 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걸로 자기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제 복면을 써서 자기 얼굴 가리려고 그걸 산 거야.
그래서 난 그거 살 때 보면서 야 저 구두쇠가 저거 복수해 주려고 저거를 사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얼굴을 숨기고 이제 그 남자를 이제 처단하러 갔더니 나 말고도 3명이나 가면을 쓴 남자들이 와가지고 네. 이제 그 남자를 응징을 해줬죠.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는 그리고 죽이지 않을 정도만 그 패줘야 되는데 경고를 했지. 네, 그러다가 자신의 이제 얼굴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면을 쓰고 그다음에 네. 찰로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얼굴 가리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 사탕 네. 이걸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자신 말고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나 같은 남자들이 또 이것도 영웅물의 그거잖아. 네. 이런 남자가 또 있었다니 약간 그런. 그래서 이제 그 4명의 이제 이 남자들이 그 나쁜 놈을 응징하고서 이제 딱 가면 벗으니까 이제 한 명은 신이었고 네. 한 명은 이제 자기를 묘가 12소라고 이제 소개를 하죠. 난 12소야. 난 묘가에서 유명하지 이러는데 나는 근데 이 묘가 12소란 캐릭터가 이것도 약간 뭐가 이게 그 홍콩 뭐 영화인지 아니면 뭐 소설인지 무협인지 뭐가 그게 캐릭터가 원래 있는 건지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본 유덕화 영화 중에서 묘가 12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스토리가 그 묘가란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 유덕화가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부모인 약간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뭐 그 지역에서 뭔가 되게 뭐 영웅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12소라는 캐릭터가 그럼 원래 이게 있는 건가 개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 이름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딱 그 이름을 쓰는 거는 아마 그 뭔가 마치 그 동방불패처럼 무협도 꼭 그 정해진 이름이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게. 네. 그래서 이제 그 12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이제 약간 뭐 얼굴 상처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강도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있는 이제 AV라는 이름을 지닌 네. 이제 그 구룡성체에서 의사 역할도 하고 있죠. 걔가. 그래서 그 찬로쿤의 팔도 얘가 고쳐줬었고. 그렇죠. 그런데 AV가 왜 AV인고 하니 이제 일본 AV를 많이 봐서 AV가 아닌가 아마 추측하고 있습니다. 얘가 막 그렇게 일본 포르노 비디오를 막 이렇게 틀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래서 AV인가 약간 들었는데 아무튼 이 4명의 이제 주인공 4인방이야 얘네가. 그렇죠. 네. AV랑 C는 약간 좀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그 타이거 형님 따르는 12소. 약간 좀 다른 애들보단 비중이 살짝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약간 근데 어쨌든 이 4인방이 뭔가 이제 약간 거의 이제 동년배의 젊은 패거리들 그리고 네. 주인공 이제 패거리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말라나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해가지고 의리를 지키고 네. 그러니까 이 4명의 의리가 네. 사실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4인방은 이제 앞으로 차세대 무림을 짊어질 이제 차세대 주자들 젊은 피들 이제 그 홍금보랑 이제 고천락 뭐 추영님 이런 사람들은 네. 이제 곧 은퇴해야 될 윗세대. 윗세대고 그래서 아 이제 저 친구들이 있으니 음. 우리 이제 무림의 미래가 밝구만 약간 뭐 네. 이런 느낌인 거야. 네. 그래서 딱 그렇게 뭔가 어떤 이제 다 각자의 어떤 그 이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에 네.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딱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는 형제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4인방이 그렇게 활약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12소가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3명은 다 사이클론 파인데 걔만 다른 파니까 그치. 조금 그럴 수가 있지. 같은 식구가 아니라서. 그러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같은 식구 아닌데도 되게 뭔가 그걸 초월해가지고 되게 항상 행동을 같이 하니까. 근데 추영님 같은 경우는 완전 같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이클론 위에 있는 뭔가 그러니까 위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그냥 이제 같은 이제 독립 세력인데 일단은 같은 편. 그러니까 동맹 관계라고 봐요. 동맹.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아예 미스터 비가고는 그래도 이쪽 쪽이 그렇지 훨씬 더 가까운. 가깝지. 네. 인간적으로도 가깝고. 네. 근데 저는 요번에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되게 멋진 노년들이 많이 나온다. 아 내가 그 노년이 됐을 때 어떤 나의 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고천락도 멋있고 홍금보도 멋있고 추영님도 멋있고 다 멋있거든. 그래서 아 그렇게 되게 뭔가 노인이 됐을 때도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기감이 여기서 돼가지고. 나오는 캐릭터가 멋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네, 배우들의 스타일링이. 이 멋있었다. 아 추영님이 행동은 안 멋있어. 행동은 안 멋있는데 나는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도 추영님도 되게 멋있네. 멋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 추영님이란 사람이 따지면은 이제 그 사이클론과 의형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반부쯤에 아 이게 앞에 나왔던 그 설명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렇지.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설명이었죠. 네,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지금은 없어진, 그러니까 지금은 죽은 그 항쟁 때문에 죽은 이제 그 레이란 사람이 이제 이 추영님의 그 처자식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전쟁 통해. 그리고 이제 그 레이란 사람 밑에 이제 그 찬짐이라는 이제 또 무림 고수가 있었는데 그 쌍낫의 대가. 네. 나는 그래서 이번 영화 보면서 야 내가 쌍도끼나 뭐 그 쌍검은 많이 봤는데 그냥 쌍칼, 쌍도끼 네.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쌍낫은 그러니까 양손에 낫을 들고 싸우는 난 그건 좀 처음 봐가지고 장난건도 아니고 네. 뭔가 쌍낫으로 싸우는데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 저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이것도 약간 이게 좀 약간 중화권의 감성인 건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홍콩 영화 보면서 꼭 그 약간 그 양아치들이나 그 불량배들이 꼭 열받으면은 그 중화 돌을 들고 이제 쫓아오다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보는 그런 어떤 액션에서 뭔가 일본 돌을 들고 뭘 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그 언얼도나 이제 그 중국식 칼을 들고 이제 뭔가 이렇게 확 쫓아오면은 약간 무식한 느낌의 되게 그 야만적인 느낌이 나죠. 그거. 이미지가 약간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느낌이 진짜로 세비지 같은 야만인 같은 느낌이 네. 확실히 강하게 좀 들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정돈되고 멋있고 스타일리시한 액션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개 무섭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맞아요. 까불면 죽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그치. 그러니까 난 또 이게 좀 뭔가 비주얼이 되게 그 주인공의 비주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뭔가 좀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그 과거가 나오는데 사이클론의 과거와 이제 그 찬짐이 곽부성이었어. 네. 근데 곽부성은 되게 멋있잖아. 네. 멋있는데 낯들고 있으니까 뭔가 뭔가 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약간 사실 근데 이게 서로 그 진영은 이제 적과 적이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찬짐과 사이클론은 굉장히 의형제 같은 사이였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전쟁 통 와중에 그래서 이제 그 둘이 1대1 대결을 하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친구지만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그 찬짐이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을 돌봐줘. 그리고 이제 사이클론은 죽으면 나 대신 이발소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이클론이 이겨가지고 네. 또 제가 그래서 이 감독이 확실히 그런 심리 묘사가 탁월한 게 근데 추영님이 물론 결과적으로 잘못하긴 했어. 근데 아직 뭐 근데 추영님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충분히 이해가 가지 솔직히. 왜냐면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어린 딸과 네. 그 아내 자신의 이제 부인을 그 보자기 같은 데 싸가지고 거기서 이제 찔러가지고 죽이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내 눈으로 제가 목도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서 저 같아도 이 관련된 모든 인간을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그 증오와 복수를 아마 다짐했을 겁니다. 그 추영님의 그 증오도 충분히 이해가 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충분히 묘사가 안 됐으면은 아유 영감탱이 너무 쪼잔하네 이렇게 네. 했을 텐데 그거를 솔직히 저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그렇죠. 드니까. 네. 평생을 복수의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게다가 또 그 당사자가 찬짐이었기 때문에 네. 찬짐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본 앞에서 그 낫으로 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니 그거 찬짐이 인간성이 원래 안 그런 거는 그 친한 사이클론이나 알지. 그렇지. 그 친분이 없는 뭐 그 추영님의 그때 그 사건으로는 찬짐 개새끼 그렇죠. 나도 네 자식 죽여버릴 거야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물론 이제 영화는 결과적으로 우리 세대 일은 우리 세대 일이고 이제 그건 하지 말자 이제 얘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긴 하는 건데 사실 스토리 보고 있으면은 추영님의 심정도 그렇게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영님이 약간 좀 추해지는 게 추해지는 게 자신의 힘으로 할 때까지 했는데 그거에 실패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세력인 외세의 힘을 빌렸지. 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모든 거를 다 내줘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권을 그 구룡성체에 대한 이권을 다 넘기잖아요. 네. 넘겨가면서까지 그 그러니까 바람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복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는 한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홍군보가 어떤 그 권력의 우두머리긴 한데 좋은 놈은 아니란 말 하는 짓이 완전 네. 양아치 나쁜 놈인데 개 나쁜 의리가 놈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안 그래도 이제 뒤쪽에서 뭔가 약간 좀 뒤통수 맞는 그런 그 네, 장면이 시츄에이션이 나오지. 생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던 말던 일단은 나는 얘네 이 아들 새끼 잡아 죽일 거야. 안 그러고 나는 분이 풀리지 않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복수를 하는 것까지는 뭔가 약간 마음으로 동조가 되지만은 저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그 선까지 가죠. 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네. 거기까지 가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찬짐의 아들이 누구였나 했더니 이제 찬로쿤이었지. 근데 사실 한 중반부쯤에 약간 눈치를 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찬짐, 찬로쿤, 찬씨 혹시 그리고 아니 고천락도 약간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알게 된 건지 알아서 사이클론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찬로쿤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애틋해지거든 약간. 특히나 그 이발소에서 이제 네, 면도를 시켜줄 때. 네. 뭔가 이제 자신의 그 옛 친구를 떠올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뭔가 관객들은 뭐지 얘랑 뭐 관련이 있는 건가? 네, 이제 왜 곽부성이 왜 나오지? 이제 네. 이랬는데 찬짐과 굉장한 그 친한 친구였는데 네. 그 찬로쿤을 보면서 그 찬짐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녀석 그 네. 아들이구나. 내 친구의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약간 뭐 그런. 그리고 솔직히 일단 찬씨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약간 중간쯤부터 짐작한 거 아닌가 그 사이클론도. 그래서 더 이제 얘를 더 챙겨준 거 아닌가 약간 느낌에. 그래서 이제 그 찬로쿤이 이제 그 찬짐의 아들인 걸 이제 알게 된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이거 형님이랑 다 추 형님이랑 다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찬로쿤을 죽이려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이클론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졌잖아 솔직히. 그렇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내 의형제들인데 또 그리고 또 사이클론도 그 추 형님의 심정을 충분히 알아. 그렇죠. 알지만 이제 사이클론은 우리 때 일인데 굳이 얘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그냥 또 완전히 그러니까 찬로쿤 편을 완전 들기도 뭐하고 그것도 또 추영님 편을 완전 들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제 약간 중간 선에서 네. 찬로쿤 넌 나가라 여길 떠나라 네. 하고 이제 추도 그냥 죽일 것까지 있냐 죽이진 말고 보내줘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추영님은 그 인정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 미스터 빅한테 가서 찬로쿤 죽여주면 내가 뭐 다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음모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럼 허락한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초반에는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구룡성체를 이제 추영님의 사주를 받았으니까 이제 대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접수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홍금보 패거리가 쳐들어가서 왜냐면 그 구룡성체는 추가 그 관할하는 지역이었고, 그러니까는 추가 그걸 갖고 있죠. 그 뭐랄까 이권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도 중간에 보면은 사이클론이 그 뭐 이 구룡성체 렌탈료라고 그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그 추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장면이 보호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추가 거기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 관할권을 이제 미스터 빅한테 넘기는 그 조건으로 대신 복수를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마음껏 이제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접수한다라고 해서 맘대로 하겠다 들어갔죠. 유린하지. 네. 거기서 이제 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고천락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따지면 이제 주인공은 아니었죠. 왜냐면 이제 그 후반부쯤 되기 전에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이제 홍금보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제 이쯤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게 그 되게 조연 A인 줄 알았던 그 홍금보의 오른팔 그 머리 긴 추성훈이 너무 센 거야 얘가 갑자기. 그래서 특히 얘는 이게 무협의 세계관인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얘는 갑자기 금강불개를 씁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제 경기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뒤에서 칼로 찔렀는데 칼이 안 들어가길래 무슨 뭐 방탄 쪽도 뭐 조끼나 뭐 이런 거 보호복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얘는 무공을 익혔어. 경기공을 써가지고 그 어떤 무기로도 몸을 뚫을 수 없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약간 좀 의구심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난 그래서 이 정도 스케일의 이 캐릭터가 이런 무적의 기술을 쓸 줄 알면은 너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지금 얘 말고 아무도 지금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래가지고. 왜냐면 다른 여기 이제 찰로쿤 패거리 4명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이 선대에 있었던 이 뭐 오래된 이게 더 선배 고수들도 그걸 못 써. 모든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얘 혼자 경기공을 입고 있어서 약간 좀 이상하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홍금보 밑에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짱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왜 이 정도의 실력자가 여태까지 홍금보 그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홍금보 부안으로 살려면 홍금보가 그 이상의 무공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뭐 못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등장하는 전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센 무력을 갖고 있어서 네. 그 누구도 다대일의 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은 너무 세서 뭐 홍금보든 뭐 사이클론이든 아니면 여기 찰로쿤 패거리든 간에 다 그래도 한 따까리 하는 무공을 갖고 있는데 얘 한 명을 처치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당한단 말이에요. 다 진짜 완전 발리는데 그래서 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캐릭터가 갑자기 진보스가 돼가지고 나는 거기서 또 당혹스러워서 아니, 뭐지 이게? 아니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조무래기 A인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최강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공 4인방이 다 덤벼도 얘를 못 이겨요. 네. 칼도 안 되는데 뭐 주먹으로 얘를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하여튼 온 몸이 다 그냥 강철이라 가지고 네. 아니 이거 너 반칙 아닌가 이거 혼자만 그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다. 아무튼 갑자기 이건 예상 밖의 캐릭터가 그렇게 돼가지고 튀어나와서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뭐 비등비등하게 싸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네 명이 다 당해가지고 그때 다 죽거든요. 네 명이. 아니, 그러니까 네. 거의 거의 반 죽음 처럼 나온단 말이지. 네. 네, 뭐 알고 보니까 안 죽었었다 뭐 이런 거긴 한데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결말이 나도 되나 싶은 그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는 야 이게 뒤에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 추영님이랑 싸울 때 이제 찬로쿤이 부상을 입었었거든. 그 칼로 찔려가지고 이제 주인공은 지금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못 돼. 네. 완전 위기에 빠졌어. 혼수 상태가 됐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홍금보 패거리가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럼 사이클론은 이제 신이와 그리고 이제 그 12소 AV를 시켜가지고 너희들은 빨리 찬로쿤을 데리고 탈출해라.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래 사이클론 형님은 약간 이제 이미 약간 폐병인가 뭐 지병이 있었어. 네. 그래서 막 가끔씩 피를 토했어. 그리고 암이라고 그러고 아마 그 AV도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이랬는데 약간 죽을 결심을 이미 한 건지 병원 안 가고. 그 병원 가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네. 하는 게 딱 나오는데 본인도 본인 손이 왜냐면 그 담배 필 때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나오는데 본인도 본인 몸이 성치 않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최후의 저거를 본인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설정인데다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아 얘네를 위해서 얘네 어떻게든 살린다. 내 동료였었던 그 찬짐을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죽인 그 친구의 아들을만큼은 내가 그렇지. 어떻게든 지키겠다. 또 마음에 빚이 있어서 네. 딱 봐도 뭔가 폐암 같은 느낌인데 근데 담배를 열심히 피길래 내가 저 양반도 참 이렇게 어지간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들을 보내고 이제 자기는 그래서 이제 홍금보와의 대결 와중에 이제 난입한 킹에 의해서 이제 사이클론이 죽게 되죠. 네. 그래서 고천락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고천락 같은 저런 그 초고수가 죽을 정도면은 나머지 저 젊은 4명이 어떻게 이기지? 이제 그런 참 위기가 생각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AV와 12소와 정말 그 신이가 고군분투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찬로쿠는 약간 구루마에 담아가지고 그렇죠. 예. 처음에 막 구루마에다가 옮겼다가 이게 무슨 들쳐 업고 갔다고 이 친구 하나 살리려고 이 3명의 다른 친구들의 그 고생이 네. 진짜 눈물 난다. 엄청나게 부상을 당하면서 네. 거기서 신이도 손가락 잘리고 네. 정말 너무 그 처절해가지고 그 이제 그 구름체 도망치는 그 과정이 12소도 여기 다리 다치고 네. 막 다들 진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가면 갑자기 고천락도 죽어버리고 이거 스토리가 대체 아직 영화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랬는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일단 찰로쿠는 회복을 했어. 네. 근데 참 얘가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에서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얘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찬짐의 아들인 게 밝혀져서 신분증을 살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네. 그래서 너는 원래 홍콩 출신이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증명됐다. 난 평생을 신분증을 살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잘 된 건가? 뭐 어떤 뭐야? 의미로는 엄마 아빠 홍콩 사람이네. 너 홍콩에서 태어났구나. 왜 신분증 여태까지 발급을 안 받았어? 이런 발급을 불법 이민자가 아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화 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찬로쿠는 이제 그렇게 밖에 어쨌든 무사히 탈출한 뒤에 잠깐 이제 그렇게 어디
유치장 같은 데 갇혀 있다가 이제 바로 다 확인 절차가 확인돼가지고 네. 신분증 그토록 꿈에 그리던 어쨌든 이제 잡힌 게 잘 된 어, 건가? 당당한 시민권을 얻게 됐지. 네.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타이거 형님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제 내 친구들 3명 어디 있나요? 그래서 걔들은 죽었다. 그러니까는 아이 농담하지 마시고 빨리.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도 타이거 형님이 그 큰 역할을 좀 해줬지 그래도. 그렇죠. 왜냐면은 타이거 형님은 그 찬로쿤 원래 잡으러 왔을 때 찬로쿤한테 졌거든 원래. 그 무공으로 졌어. 그래서 형님들 중에 좀 제일 좀 딸리는 좀 형님이 약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찬로쿤한테도 질 정도면은 찬로쿤이 센 건지 형님이 약한 건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이제 아니 왜냐면 그 이제 거기 3대 형님이 있는데 사이클론 추 형님, 타이거 형님이 있는데 타이거 형님이 지니까 난 그래서 형님급인데 진다는 건 내가 조금 그치.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이 형님은 이제 좀 무력은 딸릴지언정 센스가 있었다. 네. 그래도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을 이제 죽은 척하고 잘 숨겨놨다. 네. 이제 왜냐면 이제 걔네가 안 죽은 게 돼 있으면 그 미스터 빅 애들한테 또 혹시 그렇죠. 복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걔네를 죽은 걸 위장하고서 어디 그 시골 어촌으로 이제 네. 걔네들을 그러니까 걔네가 은둔하고 있었지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딱 되게 다분히 무협적인 이제 뭔가 한 번 몰락한 이제 그 무림 고수들이 이제 은둔하고 있다가 그동안 이제 복수에 이제 칼날을 갈고 이제 절치부심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복수에 성공한다. 그런 서사를. 그러니까 이거 트랜스포머 1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하 세계로 유폐되고 막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거기도 4명, 여기도 4명이네. 그러니까 4인방. 그래서 이제 딱 그 타이거 형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 어촌에 있는 그 나머지 3명의 친구들과 네.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다분히 그 홍콩 느와르에 자주 나오는 크 이러면서 이제 그치.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막 네. 포옹하는 막 덥석 안으면서 막 네. 눈물 날 것 같아. 그 친구들과 재회하는 장면 보면. 네. 그래서 아 드디어 이 친구들이 다시 드디어 뭉쳤구나. 뭔가 할 수 있겠지. 뭔가 약간 그 정룡과 유덕화가 아니 그 주윤발이 만나는 그 그렇지. 느낌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렇지. 그 마크랑 만나는. 주윤 그 마크 다리 쩔뚝쩔뚝하다가 네. 이제 네, 네. 그 밤 지하 주차장 거기서 도시락 먹다가 네, 네, 이거 막 그 입안에 이거 아직 그 있는데 그 밥 있는데 흘리면서 막 네. 눈 울먹울먹하면서 네, 네. 바로 막 형 딱 네. 하면 그 장면 그 진짜. 느낌하고 좀 비슷한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오랜만에 만난 김에 그리고 얘네가 원래 옛날에 그 구룡성에서도 막 그 마작을 했었어. 오랜만 만난 기념으로 이제 마작을 막 하죠. 따지면 이제 그것도 이제 장치로 쓰였는데 그 마작을 이제 하다가 이제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옛날 막 한 명은 이제 손 잘리고 한 명은 다리 불편하고 막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의기소침해 있고 이제 사실 이런 부상자가 된 장애인이 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라는 어떤지 그런 약간 좀 이제 침울한 그런 데 빠져 있었는데 그 마작을 하면서 다 이제 한 다음에 아 이제 우리 뭐 하지? 이제 그러다가 딱 그렇게 찬로쿤이 야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이 그거지. 이제 찬로쿤은 친구들을 일단 만나러 왔는데 얘네 상태를 보니까 아 이거 나랑 같이 가자고 하기는 좀 그치. 그런 것 같아. 네. 너무 이미 좀 상태들이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가자 네. 생각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자는 사이에 이제 밤에 몰래 빠져나왔는데 근데 그 마작 테이블에 그 마작으로 약간 구룡성체 같은 모습으로 네, 이렇게 쌓아놨죠. 그 마작패를 이렇게 네. 구룡성체 모습처럼 네. 쌓아놨잖아. 딱 그 나머지 3명 친구들이 찬로쿤 어디 갔지 했는데 그거 딱 보고서 아 그래도 역시 다 이게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들이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눈빛만 봐도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딱 그 구룡성체 모양으로 쌓여있는 마작패를 보고서 아 찬로쿤 얘가 지금 네. 혼자 갔나 보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부담이 될까 봐서 우리를 놔두고 당연히 근데 이 친구들은 쫓아갔지. 네. 근데 딱 그렇게 멋있게 등장할 때 아 또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네. 뭔가 등장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등장하니까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그 정말 그 구세주처럼 딱 등장할 때 네. 아 역시 이 친구들 뭘 좀 아는구만 약간 딱 그 느낌 그렇지. 되게. 그래서 이제 찬로쿤 혼자 들어갔다가 이제 막 또 그 킹한테 또 고전을 할 때 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오토바이 타고 막 들어오고 그 각자의 등장씬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대물 같기도 하고 약간 그치. 왜냐면 전대물도 그 모든 구성원이
안 모이면은 힘을 못 쓰잖아 애들이. 우리는 꼭 다 있어야만 힘을 쓸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복수의 4인방이 등장할 때 그래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이 여기서 이제 이 싸가지 없는 킹 심지어는 그 미스터 빅조차도 제껴버린 네, 자기의 보스도 죽여버린 네, 나쁜 새끼. 이 나쁜 놈 얘를 과연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이 금광불개의 이 나쁜 이 배신자 이 나쁜 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객으로서는 최고의 이제 관심사인데 여기서 이 4인방은 그래도 뭔가 해주겠지라는 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죠. 오히려 딱 그렇게 짠하고 등장하니까는 얘네가 부상자라는 사실 내가 잊었어. 맞아요. 아, 뭐 4명이 모였으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겠지라는 네. 어떤 이제 막 그 기대감이 생기고 그치. 그리고 사실 그 킹 그 새끼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 아, 저 정도 실력인데 왜 부화하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네. 그러게 보니까 지금 나 말고 아무도 못 쓰는 거야 경기공을. 이러면 내가 짱 먹을 수 있겠는데 약간 심지어 그 부하 중에 한 명도 아니 왜 형님이 짱 그치? 드시지 왜 그렇게 비슷해 있으십니까? 형님이 제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함부로 그런 불순한 말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듣고 가가지고. 보니 그렇구나. 가가지고 바로 제거.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나. 근데 홍금보는 사이클론보다 더 허무하게 죽어가지고 난 그래서 홍금보 정도 그 배우가 이렇게 퇴장을 하면 되나 그냥 들 정도로 너무 약간 좀 허무하게 죽어서 킹한테. 근데 뭐 킹이 진보스니까 뭐 네. 사실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캐릭터라 여기 이제 등장인물로 보면. 전 그래서 원래는 그때까지는 진보스가 홍금보일 거라 생각해서 나는 그러니까 사이클론 죽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이제 홍금보가 진보스 마지막에 싸우나 했는데 홍금보가 너무 그렇게 허무하게 퇴장해버리고 이제 킹이 진 보스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참 또 이게 이렇게 흘러가나 우리는 그 킹 역할 맡은 배우가 이제 지금의 홍콩에서 어떤 정도의 인기와 네. 이는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듣보잡 캐릭터가 진보스가 된다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따지면은 그 찬로쿤 배우도 약간 느낌이 난 처음에 여문락인 줄 알았어 난 처음에 여문락 플러스 하정우.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 그 고기덮밥 먹을 때도 황해가 떠올라요. 네. 그 황해에서 하정우님이 이거 그 김에 이거 입 크게 벌리고 그 밥 먹을 때 그게 되게 비슷해가지고 어떤 특정 그 앵글에서 보면은 진짜로 여문락과 하정우가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보이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 지인 중에 그 엑스트라 배우 아, 단역하는 예.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김진만이라고 진만아 잘 지내니 네. 어쨌든 그 친구가 항상 그 머리는 거의 그 짧은 그 대머리 가까운 삭발에다가 항상 형사역 아니면 조폭 역할로 나오는 그 친구다 보니까는 뭔가 그 친구의 얼굴도 살짝 보이면서 뭔가 너무나 낯이 익다 찰로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마지막 그 라스트 이제 그 격투신은 근데 킹의 강함이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네. 아니 이 4명도 고수인데 심지어 2대1도 3대1도 아닌 4대1인데 그렇지. 4명이 이 한 놈을 못 당한다는 게 나는 너무 킹은 얼마나 센 건가 대체. 근데 뭐 어떤 무기로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 뭐 사실 뭐 그냥 얼굴 때리고 발차기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네. 없이. 아니 그리고 난 또 이제 그 마지막에 의아한 게 갑자기 이제 킹의 부하들이 총을 쓰기 시작해요. 왜냐면 근데 그 마지막까지는 총이 안 나왔거든. 난 그 그치. 당연히 그래도 얘네들은 그 무리민들이라서 그래도 최소한의 그 약간 룰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는 무림 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난 그 규칙인 줄 알아서 총을 안 쓰는 게 그러니까 암묵적인 이 영화 세계관에서 암묵적인 룰. 네. 우리는 무조건 맨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약간 냉병기로만 싸운다. 절대 총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무협인들이니까.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킹의 부하들이 막 총을 쓰니까 내가 뭐지 이거? 총 안 쓰는 거 아니었나? 이건 금기 아니었나? 심지어 킹도 지가 총을 막 쏴. 네. 쌍 기관총을 막 들고 쏘길래 여기서 총까지 쓰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근데 사실 약간 총이 좀 의미가 없어. 네.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탈인간급의 무협 고수들이기 때문에 네. 딱히 뭐 총을 쏜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이 장폭 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 세계관에서는 마치 그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총이 의미가 없듯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총 쏘다가 결국 그 총도 뭐 얼마 안 쓰다가 바로 다 그냥 네. 총 버리고 바로 이제 다 각자 원래 하던 거로 이제 싸우는데 근데 너무
킹의 강함이 너무 두드러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좀 약간 몇몇 장면은 조금 이제 과장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극장에서 이제 마지 형이랑 같이 봤는데 난 좀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 네 명이 각자 팔다리 잡고서 계속 약간 그 빨래 약간 널뛰기 하듯이 약간 그렇게 하는데 난 그전부터 웃겼거든 되게 약간 조금. 근데 마지막 킹 죽일 때도 약간 조금 그런 뉘앙스의 장면이 나와가지고 킹 약간 뭐 킹을 능지처참하려고 한 건지 약간 거열형을 하려고 이제 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뭔가 비주얼이 좀 웃겨가지고 대체 이놈의 킹을 어떻게 죽이나 이것도 뭔가 내가 그때 그 붉은매 초반에 봤었던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겉에는 그렇게 단련할 수 있지만 내부는 네. 인체 내부까지는 딱딱해질 수가 없다라는 진리로 인해서 이제 천로쿤이 부러진 칼심을 네. 이제 그러니까 킹이 삼키게 만들었지 네. 입 안으로. 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부가 이제 이제 침범 당하니까 더 이상 금강불개를 쓸 수 없어가지고 네. 경기공을 쓸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얘는 그냥 보통의 몸이 돼버려서 이제 그때부터 신나게 이제 네 명이 돌아가면서 이건 나의 목, 이건 너의 목 이제 해가지고 그쵸? 이제 서로 이제 그동안 쌓인 울분들을 이 네. 자식 그동안은 경기공 쓴다고 아주 신나게 그냥 깝쳐댔지 이제 죽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명의 힘으로 킹을 응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또 킹이 너무 얄밉게 깐족거리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홍금보의 그 오른팔로 나올 때도 처음부터 좀 기분이 너무 좀 나대는 거 아닌가? 꼴배기 싫어. 이제 역할을 했는데 뭐 저러다 이제 안 나올 거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되게 큰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역할이 엄청 그 가볍고 나대고 진짜로 진짜 꼴배기 싫어서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은 그런 캐릭터를 진짜 너무 연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하셨는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새끼 언제 당하나.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되는데. 근데 꼴배기 싫은 악역 되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진보스로서 내가 좀 약간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진보스면 좀 무게감이 있고 좀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악역들도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정말 뭐 적이지만 훌륭했다 아니면은 뭐 악당이지만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사실 얘는 조금 약간 매사에 좀 깐족가라서 조금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요 전에 이제 저희가 리뷰했던 메가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그렇지. 중후하고 묵직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얘는 마치 약간 스타스크림인데 짱 먹은 듯한 그렇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런 감이 아닌데 이제 다 호랑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여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짱이 돼서 좀 나부되는 느낌 약간 항상 매사.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웃는 거지? 하하 이렇게 웃는데 약간 조금 가볍기 짝이 없죠. 되게 얍삽하게 웃어가지고 되게. 내가 이 배우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맨 얼굴은 그 정도가 아닌데 하여튼 이 영화에서 유독 약간 추성훈님이랑 좀 닮게 나와가지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수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킹을 죽이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그게 킹도 좀 상징하는 게 있거든. 그게 내가 약간 계속 뒤로 가면 생각할수록 트랜스포머 1과 구룡성체가 약간 좀 구조가 비슷한데. 얘도 이제 얘가 그렇게 미스터 빅도 죽이고 사이클론도 뭔가 그런 형님들 이제 추형님은 이제 철창에 가둬놓고서 이제 감금시켜 놓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어떤 그 윗세대급의 원로들을 싹 다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짱을 먹으니까 이제 그 구룡성체 사람들이 어떤 이제 그 킹의 압제에 이제 신음한단 말이야 이제. 아우 저런 꼴배기 싫은 놈이 와가지고 왕을 하나. 근데 이제 그런 놈으로 이제 어떤 이 주인공들의 힘으로 이제 그런 압제자. 폭군, 그 독재자를 이제 물리쳤다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그 해방시켜줬다. 그렇죠. 이제 백성이 구룡성체 주민들인 거지. 그래서 딱 그렇게 찬로쿤이 몰래 돌아왔을 때 오늘 밤은 모두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근데 또 그것도 뭔가 역시 이 지역 커뮤니티가 발달해가지고 다들 입에서 입으로 다 찬로쿤이 돌아왔어요. 구세주가 돌아왔다. 그런 거죠. 오늘 밤 모두 집에 있으래요. 밖에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싹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킹도 뭔가 약간 이상한 뭐지? 왜 오늘따라 이렇게 한적하지? 이제 그런 기운을 느끼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난 그리고 또 이게 좀 그랬던 게 같은 감독이라 그런가 여기서도 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오잖아요. 약간. 중간에도 연이 한번 나올 때 저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 싶었는데 마지막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연이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사이클론과 천로쿤의 어떤 인연에 관련된 그 상징도 있고
그 의미 그 어떤 구룡성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의미도 마음의 의미도 있어가지고 네. 그 연이 날아가는 거. 내가 왜냐면 액시던트에서도 연이 중요했잖아. 그래서 그 연을 보면서 아, 되게 정바오로이 감독이 연을 좋아하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구룡성체 빽빽한 그 좁은 네. 하늘로 그 연을 날리는 게 뭔가 네. 또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쵸. 네. 이런 괴물들이 있는 세계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탈인간급의 무협고들이 있는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 이제 곧 홍콩은 반환될 거고 그 전에 구룡성체는 철거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현실과 이게 얘네들 하는 짓을 보면 현실이 아닌데 저런 괴물들이 있는데 구룡성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얘네들을 위해서라도 다분히 그 마지막 장면의 상징성이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도 어떤 홍콩인들의 향수가 아닐까 약간 그리고 어떤 홍콩 영화인들의 아 우리 옛날 홍콩 영화가 정말 잘 나갔었는데 최고였었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못하지만 어떤 과거의 그 영광이 그립다 약간 뭐 좀 그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정바오리 같은 감독이 이런 장르를 택한 것도 그렇고 물론 뭐 이제 몽키킹을 만드니까 아마 이런 것도 잘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과장된 무협 액션, 홍콩 느와르 그리고 그 구룡성체 왜냐면 이제 마지막 그 네 명의 주인공들이 구룡성체를 바라보면서 네. 비행기 후앙 지나가고 이제 그치. 뭔가 아 이제 저곳은 곧 철거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저곳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었어. 네. 그리울 거야 구룡성체다 이런 느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룡성체 바라보는 그 장면 자체가 과거의 홍콩을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홍콩 영화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거로도 난 그게 보여서 그런 식으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옛날 작품들에 대한 뭐 약간 트리뷰트 같은 느낌도 네. 좀 있죠. 오마주. 헌정. 네. 그래서 그 영화는 이제 그렇게 끝이 나고 그 뒤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나오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 소소한 일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네. 그 뒤쪽에 이제 그 스텝롤이 올라가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 시대에 약간 바치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네.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옛날의 향수를 자극하는 씬 저는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저희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들에 대한 장면들 플러스 거기 보면 이제 뭐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90년대니까. 예, 사람들의 이제 먹는 음식들, 옷차림, 그 당시 때 이제 시대상, 뭐 생활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 그 상시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또 이렇게 바치는 영화인 점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모로 약간 그 뭐랄까 옛 추억이 그 당시에 감성을 가진 최근 영화를 저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는 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뭔지 모를 약간의 그 카타르시스와 또 내가 어디서 감동을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감동적인 느낌이 들면서 노스텔지언인지. 네. 네. 왜냐면 이제 최신 홍콩 영화들도 옛날 감성은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8, 90년대 우리가 좋아하던 그 느낌은 안 나는데 음. 전 되게 오랜만에 최신 홍콩 영화 보고서 되게 내가 좋아하던 옛날 그 느낌이 너무 팍팍 느껴져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감독의 재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단했다. 그래서 스텝롤 그 장면도 막 그 따지면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가상의 그거긴 하겠지만은 그 구룡성체 주민들의 생활 뭐 요리하고 막 하는 이제 네. 그런 뭐 음식 장사하고 그 시장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그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뭔가 어떤 그 신이와 찬로쿤과 이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그 주민들과 그 식당에서 막 밥 먹으면서 그 뭐 TV 보고 있는 네. 그 영상으로 딱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전 정말 이 감독이 진짜 센스가 네, 탁월하다. 그 뭘 해도 잘한다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진짜 현실 누아르도 잘하고 네. 이런 과장된 액션 블록버스터도 잘하는. 그렇다. 네. 그래서 너무 우리 같이 그렇게 옛날 홍콩 영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최고의 영화가 된다. 전 또 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네, 또 보러 가고 싶어요. 저도 또 보고 싶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그 롯데시네마 독점이라 가지고. 독점이라서 거기서만 볼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네. 좀 올해 저는 이렇게 외국 영화들은 뭐 너무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게.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올해 이제 영화에서 얘가 순위권이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것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 걸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외국 영화 계속 극장 가서 볼 때마다 자꾸만 갱신되고 추가돼 자꾸만. 야 이거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하나만 꼽냐? 네. 이래가지고. 맞아요. 뭐 지금 저도 제 마음속에 후보가 한 지금 10개 이상 돼가지고 지금 야,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한꺼번에 나와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진짜. 그러니까는 그 각자의 그 영화마다 주는 그 매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동의 포인트가 좀 다른데 이거는 뭐 엄청난 완성도와 스토리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이 영화 자체에서 주는 감동이 있어서 저는 이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네. 네, 정말 멋있었다. 아무튼 저희들은 너무 만족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거 구름 성체를 검색해 보니까는 약간 이제 확실히 근데 우리는 그 장르가 바뀐 거에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 이랬는데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정바오루의 그 전작들을 보고서 그런 느낌이겠거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기분으로 갔다가 이건 무슨 뭐 싸구려 약간 뭐 액션 환타지 나온다고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그 홍콩 영화를 안 보셨거나 잘 모르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그게 아니라 무슨 너무 황당무계한 뭐 그런 얘기라서 음. 너무 실망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오히려 이건 이것대로 또 좋은데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각자의 그거니까는 네. 저 우리 진컨잡은 따봉이었다. 최고였다. 최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이 작정하고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정바오루이가 맞아요. 내가 그 현대를 배경으로 한 무협 액션 환타지 블록버스터 느와르를 보여주지 약간 그치.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전 너무 만족해가지고 역시 이 감독은 다 잘하네. 음흠. 특히 이제 저희처럼 고전 홍콩 영화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90년대 막 그런 어떤 막 날라댕기고 막 그치. 회전하고 막 그런 그치. 어떤 무협을 다시 오랜만에 보고 싶으시면은 네. 이제 이거는 지금 현대 기술에 맞춰가지고 일단 액션 시퀀스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맞아요. 액션이 그냥 그 액션 장면만으로도 너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그 액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지 모를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따지면 이렇게 액션이 주가 되면은 이제 스토리가 좀 허술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근데 스토리 결코 나는 액션 영화 치고 이 정도 스토리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통은 스토리가 그냥 양념이 되는데 이거는 네. 양념치고는 너무 그래도 그렇지. 또 인간 드라마가 있어서 그 기존의 이제 홍콩 영화들에 대한 정보가 없이 보면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을 알고 옛날에 홍콩 영화들의 기조를 안다 그러면은 뭔가 배가 되는 감동을 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실 때는 반드시 큰 화면의 빵빵한 사운드 혹은 극장에서 꼭 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런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 틱한 그러니까 극장에서 좀 봐야 될 네,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警告你，承載唔到你亂嚟，搞事，命都冇。